안녕하세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꽃다운 나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새 40대를 훌쩍 넘겨버린 한 여성입니다. 세월이 무엇인지 가정에 충실하고 일에 충실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20대와 30대를 지나쳐 이렇게 40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의 청춘을 다 바쳐와 같이 가정을 지켜온 결과가 얼마 전 잔혹하고 쓰라린 결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어딘가에 털어놓고는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보려고 함으로써 적니다.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을 공부하고 시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공부에서 성공한 경험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쉽지 않다고 들었지만 그에 대해 알고서도 도전했을 때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자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공부를 하면서 혼자인 듯한 느낌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노량진에서 함께 공부하고 서로 의지하는 친구들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동안 혼자 공부하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한 후에도 주변에서 소개팅을 추천하더라도 열심히 몰두하여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게 3살 연상인 분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인 아버지 뒤를 이어 부동산을 이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름 포부도 있고 성격도 시원한 것 같아 만나 보기로 했죠. 무엇보다 첫 만남 때부터 매너가 남달라 마음이 가게끔 행동을 했고 첫 만남 이후에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 연애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는 순애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요. 연애에 있을 때나 결혼에 이르러 변함없이 그의 내면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뒷짐을 살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죠. 제가 늦둥이이자 외동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셨지만 우리 부모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제 수모로 인해 부모님도 충격을 크게 받으셨던지라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일반 가정이시고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집이 아닌 집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인정을 많이 받아 양가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과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집을 주시고 우리는 혼인 생활을 이어가며 균형 있게 진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사업이 건강한 집안을 유지하는데 일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처제 논집을 좋은 곳으로 해주고 싶다며 경기도 성남 쪽에 꽤 괜찮은 아빠들께 선물로 해주셨고 저희는 그곳에 살림을 차리며 신혼의 재미를 나름 많이 누렸습니다. 남편의 부동산은 연애 때부터 시작하여 아버님의 도움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고 저와 결혼할 당시에는 나름 안정권에 접어들어 생계 유지를 여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사실 공무원이 안정적이라는 건 참 좋지만 생활비를 벌고 모으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신이 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다며 저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편안하게 살도록 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후 우리는 2명의 자녀를 낳고 낙후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내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큰 재앙이 내 생에 닥친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은 불행 중 다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대학은 아니지만 거기서 결혼까지 잘 살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한 사이였기에 가끔씩 만나고 서로 지역을 오가며 친밀했고 결혼식 때도 서로 참석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결혼도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가오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다. 예수를 만나 불리익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진심으로 궁금했어. 너와 결혼하고 한 번 더 만나고 싶었는데 나도 대전에서 바빠서 연락도 못했지. 우린 사는 상황이 비슷한가 봐.
나도 바쁘다고 너에게 한 번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사는 거야?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안 그래도 한 번 보자고 너에게 연락하려고 했었어. 나도 다시 올라갈 예정이고 경기도에 사는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성남 쪽으로 갈 것 같아. 어머, 진짜 좋은 소식네. 나는 지금 분당에 살고 있어. 우리 다시 자주 만나자. 남편이랑 같이 오는 거야? 아니, 나 이혼했어. 그냥 결혼을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보려고 해. 아이들은 전 남편이 키우기로 했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혼자가 되니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어. 뭐, 하루 결혼해서 내 청춘을 이렇게 바쳤는지 모르겠어. 야, 오목 그랬구나. 너는 원래 어디로 튈진 몰라서 좀 혼자 사는 게 편해 보이는 구석이 있긴 했었어요. 그럼 우리 안 본 지도 오래됐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우리 남편도 결혼식 때 보고 안 봤잖아. 내가 맛있는 걸 해달라고 그래서. 네, 정말 알겠어요. 그거 아시죠? 우리가 주말에 만나게 된 적이 있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정말 반가웠어요. 중학교 때의 친구보다 더 좋아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아주 행복했죠. 그래서 그때 집에 초대했는데 큰 문제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지야, 너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 남편분이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 너희 집도 좋은데 여기 집값이 꽤 비싸던데 잘 사는 것 같아. 시아버지께서 처음에 우리 집을 해주실 때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며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덕분에 신혼 때부터 돈을 열심히 모을 수 있었어. 남편도 잘 챙겨주시는 것 같고. 아,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당신이 그렇게 우리 친구 앞에서 쑥스러운 태도를 보이세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 많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남편분 정말 스윗하디예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오겠어요. 네, 그럼요. 얼마든지 놀러 오세요.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제 남편을 보는 눈빛이 좀 예리해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은둔중에 들었지만 너무 과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갔습니다. 집들이 내내 남편과 제 친구는 급속하게 친해졌어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도 미묘하게 질투가 날 정도로 서로 잘 농담도 하고 서로 잘 맞아서 살짝 신경이 쓰였어요.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가능하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러한 생각으로 그 집들 일을 끝냈죠. 다만 예전에는 추억으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이 제 마음에 상처를 입힐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부터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죠. 부동산 일 때문에 가끔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늦은 귀가가 점점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항상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혼자 집안일하고 밥을 짜는 것이 힘들다며 같이 퇴근 시간에 맞춰 들어와서 함께 해줬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안 보여? 이전에는 이렇게 바빴지 않았잖아. 일이 늘어났어. 요즘 바빠 보이네. 그리고 이사철이야. 잠자리 들었는데 손님들이 많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좀 서운하긴 해. 나 잠들기 직전에야 겨울이 터지면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 나 요즘 애들도 아빠를 보고 싶다고 난리라니. 그래서 바쁘더라도 집안일에 좀 신경 써야겠어. 나 참, 당신은 그런 거 케어 못 해주는 거잖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나도 애들 교육비, 생활비에 골몰하다.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왜 그래요? 자꾸 신경질 부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 좀 신경을 쓰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데, 왜 오히려 당신이 화를 내는 건데? 진짜 당신이 기겁이야. 기다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그 마음 다 잡지를 다 잡지 개인해. 해외 이러니까 요즘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어. 오늘은 기분 잡혀서 밖에서 자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너무 황당해요. 예전에는 제가 가정에 신경을 써다 달라고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일도 해주던 중 어느 날부터 자꾸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서운함을 참고 상황을 정리하며 남편을 이해하고 제가 더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을 때 지금은 피곤해서 이야기하기 힘들어 라며 자리를 피하곤 했고 심지어 제가 있는 침대에서도 함께 자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신은 피부 관리를 좀 해야겠다. 얼굴에 그 기미가 뭔지 알아? 애들 엄마라고 해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해놓고 있으면 어떤 남자가 좋아할까? 결혼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쁘게 관리하고 다녔는데 이젠 완전 아줌마 같아 보인다. 내가 어째서 이러게 되었는지. 애들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요즘엔 나랑 같이 잠자리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된 건가? 몰라. 나 거실에서 자겠다니까. 너는 편하게 자. 요즘에는 혼자 자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고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제 자존심을 무시하기도 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엉덩이를 차고 싶었어. 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들이 흔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변화가 그 끝이 아니었어요. 흡기하는 어린 애들한테까지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시점부터 상습적으로 외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지, 아직 막이겠지 이렇게 기다려줬지만 점점 도를 넘어가더군요. 당신 요즘 진짜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맞아. 당신이랑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외박하는 모습은 보인 적 없었잖아. 진짜 또 이렇네.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집착이 심해. 당신이 원래 이러한 사람이었어? 아니,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집에만 처박혀 있을까?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한 말은 아닌데, 그럼 뭐 때문에 바빴던 것인지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야?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닦아 먹겠대. 이제는 아빠를 찾지도 않아. 그래, 잘 됐어. 아주 그냥 쓸데없이 옆에서 귀찮게 붙잡아 구는 건 힘들었는데 나를 찾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너 진짜 그런 말밖에 못해? 그게 지금 아이들에게 복이 될 거야?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아이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야, 내가 이제 여기서 뭘 얼마나 잘 더 해야 하는지? 돈 꼬박꼬박 벌어서 주고 싶네. 지금까지 너 혼자서는 즐기기 어렵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살았으면 이제는 너도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 아니야. 남편은 급기야 내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며 내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이도 부족했는지 저를 더 상처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충돌이 계속되는 중에도 주말에도 아침부터 집을 일찍 나가 남편에게 화를 내고 집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던 시기여서 여름 옷들을 옷장에서 싹 집어넣을 생각으로 옷장을 다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장롱 깊숙한 곳에서 종이 가방이 손에 잡혔습니다. 뭘까 싶어서 바로 꺼내보았는데 금목걸이 상자가 있었어요. 종이배까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걸 보면서 남편이 저와 풀고 싶어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까먹어 슬기로운 기념일이 다가왔는지 살펴보았는데 달력을 확인해보니 그 역시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물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에 그 목걸이 상자를 꺼내놓고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역시나 밤 12시를 넘겨 충분히 술을 먹은 채로 들어왔더군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또 평소라면 자고 있는 제가 안 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 조금 의아해한 그는 바로 물어보았어요. 안 자고 뭐 했어? 왜 또 늦게 왔어? 따지려고 한 거야? 내가 진짜 심상치 않아. 왜 그러니? 다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너가 이것까지 숨겨뒀다 생각해서 나랑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한 건데 그걸 알았는데 아닌가 봐. 그럼 도대체 이거 뭔가 누구를 위해 준비한 건데 이건 누가 보나 여자 선물이잖아인데 저는 당연히 제게 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남편의 신랄한 말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남편은 제가 그 선물을 보여주자마자 다시 흥분을 해야 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아니 혹시 내 물건 뒤지는 건가? 쉽게 진짜 죽을라면 더러운 손으로 왜 만져 뭐라고 당신. 진짜 왜 이래? 이게 뭐야? 너 왜 이래 여자 생긴 건가? 그런 것이야. 그렇지. 예상하건대 너도 대충 눈치채게 될 거야. 아니야. 꼭 나에게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거야? 진짜로 너 그 돌대가리 같은 머리로 공무원이 되었니? 이렇게 된 만큼 내가 위자료는 팍팍 쳐줄 테니까 애들과 함께 살다가 그만둬라. 뭐, 쓰레기 같은 녀석아. 그 여자는 누구야?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당당하게 여자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야. 정말 뻔뻔하게 말하는구나. 아마 내일이 되면 술을 마시고 고백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남편의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했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증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내가 너한테 남김없이 복수하고 싶어서 너 스스로 해봐. 왜 나는 내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헤어지고. 너 공무원이라서 새 자리를 금방 찾겠지. 나는 그냥 내가 받아들여. 이제 내 얼굴 보기 싫어서 같이 가르칠 수가 없어. 이제까지 참았던 게 많았어. 얘기 좋을 때 이별해줄래? 그 전까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행동 심사를 거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실망을 감당해야만 했어. 상상조차 못했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정확히 누구와 바람을 피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만 내버리면 매우 억울할 것 같았고, 근데 웃기게도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생각지 못하게 알아내고, 그 무식한 여자는 자신의 정체를 매우 쉽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뒤, 남편을 추적하려고 시청에 연가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친척 집에 맡겨놓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편과 바람풀이를 하는 그 여자만 잡으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쫓고 흥신소에도 서류를 제출하여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옵니다. 바로 고등학교 동창인 그 수진이에 관한 얘기예요. 집들이 이후로 자주 연락을 못해서 생각해달라고 말해줬어요. 남편 외도 문제 때문에 곤혹스러웠고 그냥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해볼까 했던 찰나에 갑자기 수상한 질문을 받아버렸어요. 수진이는 잘 지내요? 라고 물어봤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그냥 그럭저럭 이라고 대답했어요. 너는 잘 지내요? 물어줬더니 나는 요즘 너무 잘 지내요 했어요. 잘 됐네. 경기도 와서 잘 적응하고 있구나 하니까 적응은 어디서든 잘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화한 건 이 얘기 아니라고. 예, 네 남편은 원래 음식을 좀 가리더라. 뭘 먹어도 잘못 먹는 것 같던데. 남편은 그런 습관이 있긴 하지. 그런데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다른 거 아니라 너희 남편한테 얘기 못 들은 텐데. 난 너희 남편이 부동산에서 땅을 하나 사서 전 남편하고 재산을 나눈다고 받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어. 이걸 그냥 섞을 수 없잖아.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도 좀 해볼까 싶어서 너희 남편 부동산에 갔었는데. 글쎄, 너무 좋은 걸로 연결돼 좋지라면 뭐야? 그래서 남편한테 고맙다고 밥 한두 번 사줬는데 이상하게 음식을 조금 가리는 것 같더라고. 어지러워서 말이야. 친구년이 전화해서 지금까지 남편과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줬어.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들은 내게 비밀로 해왔던 것이었고 그 핑계로 고맙다고 하는 척정을 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뻔뻔하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는 그 여자를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비야, 너 지금까지 나 모르게 우리 남편을 만나고 있었던 거니? 와, 이거 사람 아닌데 내 일하는 부동산까지 가서 꼬리를 쳤다가 이거지. 그리고 난 내 남편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는 것도 내 남편에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너는 대가리 총 마절리야. 그게 내게 할 소리야. 어휴, 왜 갑자기 이렇게 흥분했어? 누가 너의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 했어? 아, 그만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친구가 오히려 내가 성질을 냈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다는 점이 당황스러워서 잠시 후에 다시 전화했다. 그러나 몇 차례 전화를 해도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먼저 분노를 가라앉히고 친구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해도 친구의 말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 외에는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편한테 부동산 거래를 맡겼다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마음속으로 이 두 가지가 외도일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상황에서 다음날 나는 내 계획에 따라 남편이 있는 부동산으로 향했다. 나 혼자가 아닌 것 같았다. 저는 흥신소 직원과 한 팀이 되어서 남편이 금방 알아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동산에서 일하는 동안 잠복했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남편이 곧장 부동산 문을 닫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나는 흥신소 직원과 함께 그 뒤를 쫓았습니다. 남편은 매우 익숙한 듯이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백화점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주 방문했던 백화점이었기에 나도 익숙하게 밀고 들어갔고 조심스레 남편 뒤를 따라가 보니 금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익숙한 듯이 백화점 안에서도 한 카페로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화장을 풍부하게 발라 남편을 아주 반가운 듯이 맞이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풍요로운 미소를 지어 서로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서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며 온갖 배신감이 들었고 큰 충격을 받아서 다리가 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증거를 얻기 위해 그들의 사진을 찍었고 더 자세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몰래 그 근처까지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옷도 그동안 입지 않았던 스타일의 옷들을 전부 새로 사서 입은 상태인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안경, 마스크, 모자까지 푹 눌러 쓴 상황이어서 그 두 사람이 저를 알아볼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조심스러워서 저는 흥신소 직원을 시켜 그들 근처로 가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부탁했죠. 그 직원은 이런 일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아주 익숙한 듯이 근처로 가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또 한 번 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대화들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혼 언제 할 거야? 어제 내가 전화해서 내가 네 남편이랑 만남을 가지면서 티를 팍팍 내는데도 왜 아무 반응도 없는 거야? 자존심도 없는 건데. 무슨 대장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짜증나 죽겠어. 아주 속도 없는 연일 하니까. 그러게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나도 애들이 있어서 당장은 힘들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이혼 얘기까지 다 했으니까. 조만간 떨어져 나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 몰라. 나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건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알아? 내가 수진이 그기 집에 눈치 보면서 살아나겠냐고?
이 둘의 내용을 들으면서 쟤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이 이혼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서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타협 없이 쉽게 결정했어요. 그들이 내 앞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요. 나는 둘의 대화를 귀에 귀 기울이며 세세히 듣고 그 대화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곧 이어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보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찾아냈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살 수 있으니까요. 그 기집애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는 살 수 없어도 다른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당연한 일이죠. 나도 그 집은 싫다. 취저 그 편애랑 같은 공간에서 살았던 집에서 어떻게 신혼의 기쁨을 맛볼까 생각해. 그러니 걱정 마. 내가 좋은 집을 찾아볼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어린이를 낳는 건 나도 싫어.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나는 어린이를 키워서 아내로 둘 생각이 없다고. 전 남편과도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러므로 당신을 만나는 것은 아니야. 예상치 못한 불편함 없이 만날 수 있는 게 나에겐 좋다는 뜻이지. 몸에 무리가 가는 말을 꺼내지 않겠어. 알았어. 내 말은 당신이 없어서 좋다는 말이 아닐 뿐이야. 이해했어. 우리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어. 그리고 있다면 별 수 없지만 당신이 싫다면 굳이 강요하지 않을 거야. 지금 내 자식들만 봐도 너무나 지겨워. 정말이야. 알았어. 그리고 다짐해줘. 당신의 자녀들 양육비는 공평하게 나눠야 해. 그만 끊길래. 내가 당신과 함께 살면 당신이 자식을 만나러 갈 때 나는 많이 외롭고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꼭 다짐해줘. 부탁이야. 알았어. 걱정 마. 어이없게도 대화를 듣자니 제 친구가 제 남편에게 자녀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았어. 분명히 나와 여러 동창들이 알기로는 그 친구는 자녀가 3명이나 있었고 SNS에도 자식들을 자랑했다고 하더라. 예쁘게 꾸며놓은 그림들도 여러 개나 게시했었지. 제 남편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따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아픔과 그래서 말이죠. 하지만 인연은 그걸 노리며 뻔뻔하게 남편에게 접근해서 여우 같은 짓을 했던 겁니다. 남편은 그에 넘어간 것이죠. 이미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된 그들의 외도가 잘 될 리가 없다는 걸 한 번에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이들의 파국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남편의 외도 증거를 충분히 잡아냈지만 저는 이혼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뒤로부터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제가 못 들은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제가 손주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좋아하셨기 때문에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쉽게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자신이 외도를 한 후에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시부모님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다음날 이혼을 간절히 요구했지만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남편의 노력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에 술을 마시고 집에 오면서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이혼할 거면 그래. 대신 너도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몰라라고 말하는 게 좋아. 아니겠지. 이 얘기 하고 싶으면 이 아파트 나한테 남겨. 그리고 매달 양육비도 200 주고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게 신의 밤이랑 바람핀 거 아니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게 신의 밤이랑 바람핀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싫으면 말해. 나도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 내가 널 한순간에 매장시킬 수 있어. 네가 대표로 있는 모임 그리고 시댁에 다 까발리고
내가 매일 네 부동산 가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연인인지 한번 보여줄까? 정말 그래. 김하늘이 원하면 말해. 당장이라도 실행해 둘 테니까. 멈추는 년 같으니라고. 그동안 철파통 먹여주고 재웠더니 만날 도둑이 따로 없네. 그래. 내가 이 집 포함해서 위자료까지. 모든 것을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해. 나는 어차피 다시 돈을 벌면 되고. 이 세상에서 돈이 중요한가? 인생이 중요한가? 근데 너 후회하지 마라. 내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찌르는 대로. 앞으로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것이다. 사람은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 순간이 솔고 불과하면서 매달리지 않는다면? 전에는 제가 나쁜 연락으로 남편과 싸우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제 요구 조건을 받아들인 남편과 결혼을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을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결국 이혼하게 되었지요.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하기는 했지만 애들의 양육권은 저한테 다 넘겨주기로 하고 이혼을 끝내버린 이후 제 남편과 아이, 수진이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예전에 수진이가 사용했던 SNS에 들어가 아이들을 자랑하는 그림들을 스크린샷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SNS를 사용하지 않는 사진이었지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제 남편에게 전송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 사진들을 보고 정말 난리를 치더라고요. 곧바로 전화가 와서 아이들이 수진이 아이들이 맞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아, 지금 이게 뭐야 정말 수진? 얘들이 말조 확실한 거야? 지금 나랑 이혼했다고 장난치는 거지? 뭔 소리야? 거기 수진이가 쓴 글씨 안 보여?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과 함께 이것이 안 보이냐고? 등신아. 너 수진이한테 속은 거야? 그녀와 사세 딸 있는 이혼이야. 그리고 그 여자 왜 이연애인 줄 알아? 지 회사 다니는 직원이랑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한다. 벌써 내 친구들 사이에 소문 쫙 났어. 한마디로 남자면 환장을 못하는 그런 여자라고. 뭐, 그걸 다 알면서 가만 있었다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서로 좋고 못 살다는데 내가 방해를 해야 되겠어. 근데 어쩌지? 한 달에 우리한테 양육비 100만 원 줘야 되고 수진이에 대한 양육비도 줘야 하고 아주 꼴 좋네. 그러게 왜 어울리지도 않는 바람을 펴서 그 모양 그 꼴인지 이 백구 난 모르겠고. 똥차 물고 평생 그년이랑 잘 살아봐라.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수진이에 대한 경악할 만한 진실을 밝혀주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우리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난 시부모님은 전 남편을 밤 안 되지 않은 걸로 보였어요. 그렇게 손주들을 사랑했던 저로서는 아들 때문에 손주들을 앞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화를 내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봐도 제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시부모님들이 찾아와도 당당히 만났습니다. 시부모님은 따로 3천만 원을 주셨어요. 시원한 엄마야. 우리가 죄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끼워서 이 사단이 난 거야. 오, 우리 새끼들이 불쌍해서 어쩌려고. 니거, 우리 장손이랑 둘째 손주를 놔둔 채 이런 여자랑 바람을 피고 다녔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애써 죄송합니다. 저도 남편을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아이들 돌보면서 일 다니고 신경을 잘못 썼네요.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이거 3천만 원이에요. 우선 아이들 키우는데 쓰라고요. 그리고 부탁인데,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우리 예비 손주들은 가끔이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인연이 끊길까봐 요새는 잠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엄마야,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 자식들은 안 보여주더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줘.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운 게 죄라며 3천만 원을 놓고 가셨습니다. 솔직히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돈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셨고 제 가방에 넣어 주셨습니다. 막을 수 없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떠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평소에는 우리 아이들만 보면 세상을 기쁘게 안아주시고 반겨주시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차마 이후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오셔서 아이들을 보고 가시곤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순간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음을 깨닫고서는 제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군요. 진짜로 제게 사람이 질릴 정도로 자주 찾아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나 봐. 이젠 당신과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부탁할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실래요? 주세요. 당신도 알잖아. 나와 수진이 헤어졌다는 사실을. 제발 다시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무슨 기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소에 아이들을 보는 것이 지겨운데 집에 있으면 화장도 하기 싫고 얼굴에 많은 기미가 생겨 침대에 눕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제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는 있지만 이제 와서 왜 당신과 수진이 헤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더 이상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하니까 당신만 클리어해 주세요. 여보세요. 남편은 저를 이렇게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르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찾아온 날, 경찰이 나타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그 충격에 휩싸여 부동산 일도 소홀히 하고 술에 의존하며 살다가 결국 정신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까지 접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삶은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가정을 버리고 상대를 선택하면서 그의 최후 모습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그 후 남편과 헤어지고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진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소송으로 2천만 원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는 현재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고 수진이는 한순간에 친구들 사이에서 쓰레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야기만 나오면 친구 남편 됐으면 나쁜 약이 모든 걸 첫 마디였습니다. 그 이후 수진이는 자취를 감추고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어디서 또 남자에게 꼬리를 쳐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발 귀신이 빨리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일 이후로 결혼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며 누구와도 만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지금은 아이들에게 집중하면서 제 남은 인생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아직 40대 초반이어서 부모님은 제 나이가 아깝다며 누구라도 다시 만나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누군가를 다시 만날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매우 두렵습니다. 아버지의 배신 없이 제가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전 남편 때문에 집까지 이사를 갔습니다. 다행히도 새 집은 위치도 좋고 인기가 많아서 금방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고 저는 아이들과 남편의 흔적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양육비를 받아서 면접교서 권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집의 주소는 결코 알려주지 않네요. 언제 찾아와서 괴롭힐지 모르니까요. 저는 이혼 이후의 삶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결혼 초반은 좋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니 그때의 기억은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생각하고 잘 살아가려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하고 기억력 부족으로 다시 재혼한다 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결국 남편의 외도를 참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혼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대로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이 사실일 수 있다면 저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제 삶이 행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2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제처럼 어려운 일이 아닌 달콤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환절기에는 건강을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